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이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아주 국가적으로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고 또 불안한 마음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수능 당일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30일 동안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능 30일 전입니다. 30일 남겨놓고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뭐 준비를 하겠다, 뭐 다양한 준비를 하겠다, 아니면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30일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단어를 30개씩만 외워도 900개를 외울 수 있고요. 문제를 하루에 2문제씩만 풀어도 60문제를 풀 수도 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드린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뭘까? 바로 단어입니다. 영어는 한국어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이죠. 자, 어떤 글을 읽으려면 글은 단어들로 이루어지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그 문장이 문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영어는 대부분 모두 다 영어로 쓰여 있고요. 또 영어로 말을 합니다. 자, 글이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단어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30일 남겨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단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말이나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30일이 남았다고 해서 단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전날 이제 예비 소집을 하게 될 텐데 예비 소집일 전까지 단어 공부는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단어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다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단어도 매일 공부해야 되고 수거도 매일 공부하고 문제도 매일 풀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할 게 너무 많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있고 탐구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과목들이 있고 심지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고 80점대면 2등급이고 70점대면 3등급이 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마음속에 갖는 게 뭐냐? 상대평가의 과목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이 정도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는 절대평가이지 시험이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청나게 쉽게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영어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한 만큼 나오는 과목입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나와 경쟁하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만큼 여러분에게 그 결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과목들이 3학년 2학기가 되면 모든 과목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이제 과목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게 되고 또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에 가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풀 겁니다. 영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영어 과목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의 출제 범위를 보시면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출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양한 소재라는 것은 뭐냐? 국어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자연과학일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 분야, 또 예체능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지문의 소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위해서는 모든 과목들을 잘 듣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수능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등한시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범교과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 제일 기본적인 건 뭐다? 기본에 충실해라. 수업 잘 듣고, 그리고 가장 기본인 단어 공부를 꼭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0일 남겨놓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자,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자, 이 전략을 어떻게 짜요?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또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어와 수거는 기본이다. 매일같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과 문제풀이는 다른 겁니다. 공부와 문제풀이는 다릅니다. 공부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건 기술을, 스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매일같이 단어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구문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어는 총 7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됩니다. 그 중에 17문항은 듣기 평가죠. 20분 정도를 하게 되는데 20분 정도를 빼고 나면 50분의 시간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읽기 문제 28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아주 물리적으로 보면 한 문제를 2분 안에 풀면 되는 건데요. 2분 동안 한 문제를 풀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토도 해야 되고 마킹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저는 얼마 안에 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분 30초 정도입니다. 평균 1분 30초 정도 안에 풀게 되면 자기가 막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마킹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대학성 능력 시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11월만 예를 들면 두 번의 주말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래서 두 번의 주말이 있는데 주말을 활용해서 실제 시간과 똑같이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되는데요. 국어 8시 40분에 정말로 8시 40분에 국어를 풀고, 그다음에 수학은 10시 반에 정말로 수학을 풀고, 그리고 영어를 1시 10분부터 듣기 평가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70분씩 풀어보는 그 연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끝까지 문제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점처럼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영어는 한 문제를 1분 30초 안에 끝내는 그런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점처럼 연습을 했으면 세 번째는 뭐냐?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겠죠. 자, 틀린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채점만 하고 이 문제는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인데, 자, 듣기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능 실전을 위해서 문제풀이를 할 때 꼭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듣기 평가는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기도 영어 시험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죠.
듣기도 역시 확인해야 되는데, 자, 틀린 문항의 경우에, 틀렸다는 건 찍은 것도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자, 틀린 문제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어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 들은 것 또는 읽은 것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확인한 후에 그 단어를 써서 다시 점검해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한 번 외운다고 정말 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복해야지만 그 단어가 이제 본인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단어를 몰랐는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느냐면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써봐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왜 틀렸을까? 틀린 이유는 뭐 몰라서라든지 단어를 정말 몰라서, 너무 많이 몰라서, 아니면 어느 한 문장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못 읽어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떤 말이 정답을 유추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키워드를 찾아서 확인하면 이제 되겠죠. 자, 듣기와 마찬가지로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기의 경우에도 역시 첫 번째로 단어를 확인합니다. 자, 단어를 확인하는데 제시문만 단어를 확인하지 마시고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몰랐을 경우에 사실 제시문을 읽어서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포함해서 단어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꼭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써보기 바랍니다. 꼭 써서 확인하고 그리고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와 마찬가지로 틀린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뭐 때문에 틀렸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뭐 어떤 유형이 특히 약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든지 뭐 그런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럼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이 뭐 3번이라면 이 3번이 되는 그런 키워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고 정답 채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에 충실하시고 실전처럼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반드시 확인했으면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뭘 해야 되냐? 잘 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쉬는 걸 무슨 연습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쉬어야 여러분의 뇌가 활성화됩니다. 잘 쉬라는 얘기는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잠을 어떻게 잘 것이냐.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네. 근데 그 잠을 어떻게 잘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을 뭐 핸드폰은 잠시 30일 동안은 자기 직전에 보지 않고 아주 편안한 그런 자세로 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개운한 것을 좀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게 몸에 배어야 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이 잠을 깨고 나서 두뇌가 완전히 활성화되는 데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험이 8시 40분이니까 못해도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그래야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공부는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공부의 기본은 일단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수고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매일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한 문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풀어야 하고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45번까지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는 문제는 스킵해 두었다가 45번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너무 어렵다 그러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도 실전을 위한 연습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틀린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는 무엇이고 어떤 것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에
힘쓰자라는 거죠. 잘 자고 그리고 평상시에 그 낮에 동안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0일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